빼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도로 상태가 어떤지, 타이어 상태는 좋은지, 연료는 충분한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체중에 도달하려면 우리 몸에서 이것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체크하고 거기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눈이 올 때 스노우 체인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몸의 혈당 상태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동차 엔진, 연료 상태 이런 거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 상태를 알아야 향후 다이어트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혈당이 정상 상태라면 비교적 일반적인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다이어트가 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진 상태라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존재해서 지방 연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미리 이런 상태를 알고 있다면 다이어트 초기에 혈당 개선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식단과 생활 습관을 도입할 수 있겠죠. 이건 왜 그럴까?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그러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서 지방합성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찔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인슐린 스파이크도 자주 생기기 때문에 혈당이 널뛰기를 하면서 금방 먹었는데 금방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면서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혈당이 높은 상황이면 살은 더 잘 찌고 다이어트는 잘 안 되니 그냥 일반적인 식단보다는 혈당을 낮추는 식단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눈 오는 날에 일반 타이어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긴 가는데 훨씬 힘이 들고 위험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될까? 제가 구체적인 혈당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재 혈당 상태의 파악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가까운 한의원이나 내과 등에 가시면 공복 혈당이나 경구포도당 부하 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 등으로 아주 쉽게 혈당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혈액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라면 일단 혈당 측면에서는 큰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 수치가 경계치 이상이라면, 즉 공복 혈당은 100 이상, 당화 혈색소는 5.7% 이상이라면 지금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이어트를 하기보다 혈당 개선을 우선 가지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2단계는요, 혈당 상태에 따른 다이어트 목표 설정이에요. 혈당이 높게 나오셨으면 1차 목표를 우선 잡아야 됩니다. NEJM에 실린 2002년도 연구를 보면 평균 7%의 체중 감량만 있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58%나 감소한다고 하죠. 즉 혈당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당뇨병 학회나 WHO의 가이드라인에서도 5에서 7% 체중 감량만으로도 당뇨 진행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20kg 감량 같은 큰 목표를 잡지 말고 혈당을 정상화할 정도의 감량, 즉 현재 내 몸무게에서 5%, 7% 정도의 감량을 1차 목표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속도도 주당 0.5에서 1km 정도의 그 완만한 속도로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막 빨리 빼겠다고 막 너무 급하게 굶으면 정상인이던 사람도 저혈당, 고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정상 혈당인 분들도 이것 때문에 굶었다가 먹었다 하시면 안 좋은데 이미 혈당이 높게 있으신 분들은 더 안 좋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3단계는요, 혈당 상태에 따르는 맞춤 전략이에요. 혈당이 높게 올라가신 분들은 다음에 5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먹을 때 섬유질, 단백질부터 먹고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걸 밀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일본 기후국가대학의 2020년도 연구에 따르면 밀 시퀀싱은 식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먹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간헐적 단식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의 19년도 연구에 따르면 6대18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혈당이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요, 식단에서 섬유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청두 핑안병원의 21년도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은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질은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은 과당이 있으므로 적당히 드시고요. 일단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칼로리 소모를 위해서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돼요. 미국 당뇨학회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두 가지 루트로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서 혈당이 내려가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하면서 근육을 쓰다 보면 혈당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혈당이 내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반응이 24시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설탕 들어간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보통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복합 탄수화물은 드셔도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게 특징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설탕 들어간 음식들을 아예 끊어버리는 건데 평생 안 먹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다이어트를 위해서 혈당 조절하는 초기에는 아예 끊으셨다가 감량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씩 즐기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때 조절하면서 즐기는 방법을 스스로 훈련을 해서 설탕 들어간 음식을 또 폭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체중 감량이 더디더라도 몸무게가 2-3kg만 줄어도 혈당 수치가 정상화되는 등 대사 건강이 개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정상화되면 이후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이 칼을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잘 갈아진 칼을 쓰면 요리가 훨씬 빨라지죠. 그런 것처럼 체중도 탄력을 받아서 더 잘 빠지는 선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요, 모니터링과 피드백이에요. 다이어트 중간중간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필요하면 전략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매일 체중도 측정하시겠지만 혈당도 한 달 단위로 재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혈당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내려왔다면 이는 분명히 대사 건강이 좋아진 신호예요. 그래서 그 식단을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볼만 합니다. 물론 혈당 다이어트라고 해서 평생 혈당 그 기기만 측정기만 붙잡고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초기에 혈당 개선에 집중했다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서서히 일반적인 균형 식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려봤어요. 혈당을 먼저 체크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다이어트 자체가 쉬워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혈당이라는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정체기가 잘 안 오게 되겠죠. 그러면 중간 과정이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감량이 끝난 후에도 요요가 잘 오지 않게 돼요. 애초에 혈당이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몸 자체도 살이 덜 찌는 몸으로 편해 있는 거죠. 물론 너무 당연하지만 체중이 감량되고 유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올 수 있는 당뇨병 등도 예방이 되고요. 혈당이 높아지면 노화 물질도 많이 나오면서 노화도 촉진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전부 예방해 주니까 정말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